지옥인 결혼 생활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있으면요,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게 하지 마세요. 상담 신청이 지금 필요해요? 깨진 건요, 깨지게 둬야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기사를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부부 관계에 관련된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사례자로 나온 그 부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아동 성추행인 행위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제 지적하지 못했다, 뭐 어떤 분들은 옹호했다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저는 그 두 부부와, 그러니까 재혼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재혼의 관점에서 이 부부를 한번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아닌 제가 아는 변호사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 기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근데 그 결혼 지옥이라는 제목이 되게 어그로성 제목이잖아요. 선정적인데, 결혼이란 게 지옥은 아닌 거죠. 저도 물론 결혼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결혼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지옥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혼을 하셔야죠. 이혼을 신속하게. 지옥인 결혼 생활이요, 이러한 매우 간단한 상담, 이례적인 상담을 통해서 천국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한국일보고요. 의붓딸 거부해도 똥침, 결혼 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의 사과라는 건데요. 자, 의붓딸이에요, 여러분. 의붓딸.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요, 의붓딸이죠. 재혼한 경우에 이게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 딱 말만 들어도 내 아내의 전 남편 사이에서의 자식이 나랑 관계에서 의붓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족보가 꼬이게 하지 마세요. 일단 좋지 않아요.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한테도 과연 좋을까요? 우리가 재혼할 때 많은 분들이 아이 때문에 재혼한다고 하세요.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생길 수 있어요. 아이가 있어도 연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세요. 근데 그거를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라는 이유로,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니까. 새아빠 새엄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혼은 뭐예요? 재혼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재혼은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혼하지 마시라는 그런 재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이를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요, 지난 19일 안방극장을 찾은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서는 고수도 부부 편이 방송됐다. 새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가짜 주사 놀이를 하면서 그에게 똥침을 했다. 아이 얘기죠. 아이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새 아빠는 이 놀이가 애정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상해요. 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지만요, 아내분이 전 남편이랑 7살짜리 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초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재혼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여자분은요, 아이가 있죠. 그러면요, 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는 게 나한테 약점이에요. 약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가 내가 이런 조건인데도 나랑 결혼한다고? 그런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성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이 조건을 수용해주는 사람이니까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저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니까 내가 잘 키워줄 수 있어. 내가 잘 키울 거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관념적으로.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남의 아이를요, 내 아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분 입장에서는요, 고마워요. 미안하고 고마워. 그렇게 해주는 그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그래서 부부는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조건을 이미 갖고 있어요.
내가 아이가 있다는 것. 근데 그 아이한테 내 남편이 잘해줘.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남자보다. 그래서 대등하지 못해. 그런 부부관계는 대등하지 못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아빠를 그리지 않아요. 아빠를 왜 안 그리니? 아빠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그림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림은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재혼을 했죠. 근데 아이는 어떤 거야? 아이는 내가 저 아빠를 아빠로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이미 그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었고 아이가 싫다고 했어요. 엄마가 신고도 했었어요. 아동학대로. 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정도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신고한 거예요? 아니죠. 엄마니까 아이의 심정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죠. 우리가 보통 신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나마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상담 신청을 하셔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필요한 행동이에요? 상담 신청이 지금 필요해요? 자, 내가 한번 기회를 줬어.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나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행위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부부 관계는 이제 깨졌어요. 그 가정은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깨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건요, 깨지게 둬야 돼요. 깨진 거를 이미 다 금이 갔단 말이에요, 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여기다 사연을 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내가 이 깨진 거를 깨지지 않은 것처럼 잡고 있느라고 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깨진 가정 안에 있는 내 아이는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새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같이 이 가정이란 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안 해요.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사실 산산조각이 나야 될 가정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요? 이게 바로 부직한 거잖아요. 곧지 못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거짓이 없는 상태가 직인데 직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아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님이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직이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뭐예요?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 그냥 껍데기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분도 남편분이 잘못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아동 학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첫 번째 잘못은 남편분 잘못이에요. 그 남자의 잘못이에요.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아동 학대를 한 거. 그거는 대단한 잘못이에요. 이미 한번 신고가 됐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아동학대를 한번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를 보호해야죠. 내가. 내 친자식이잖아요. 저 사람은 친자식이 아니죠. 근데 그 관계를 끊지 않은 거. 깨야 될 걸 깨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요. 제작진은 고수도 부부편과 관련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아내와 그 상처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편을 만나 아내의 전원 자녀인 딸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 이것도 잘못됐죠?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아내와 그 상처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편. 자, 이혼은 아픔이고 이혼은 실패지만요, 그 이혼이 실패로 남지 않고요, 그게 나한테 나를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 있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사랑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돌싱의 연애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이 커진 상태였다. 제작진은 해당 가정의 생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있으면요, 솔루션이 필요하면요,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환상 있죠? 부부가 굉장히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데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개가천선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이 개가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천선에 뭐 종교적인 힘이건 뭐 상담의 힘이건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됐던 어쨌든 간에 개가천선해서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100년대로 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는 환상? 근데 그런 거는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냥 나의 상상이에요. 나의 기대와 희망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기만 회로를 열심히 돌려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뀝니다. 거의가 아니라 안 바뀌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수준을 낮추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100을 보고 얘랑 결혼했는데 100이라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얘랑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그런 놈이 아니야. 여기서 너무 여자를 포함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런 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깰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100인데 그래 90만 되라. 이제 점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90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80만 되라. 그 다음에 70, 60, 50, 40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30에 맞춰졌어. 그래 야 30만 하는 것도 어디야. 그래도 20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러고 산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별거 아니야. 남자 다 똑같고 여자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기만 회로를 돌려서 살고 있을 뿐이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빼놓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노답이에요. 나는 더 괴로워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요, 부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불행한 가정 안에 있는 아이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상담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상담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상담에서요, 이혼은 분명히 해결책이에요.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이건 없어. 그러니까 그 솔루션에 이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혼 안 할 거야. 이혼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냥 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냐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결혼 상황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혼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돼. 이혼이라는 결과밖에 안 남았어, 나한테 선택지가. 다른 노력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갈등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나한테 이혼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혼을 잘할 수 있을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빼놓은 상담은 받지 마세요. 우리의 결말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혼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없으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 사례에서 볼게요. 재혼이라는 건 원래 보통 결혼을 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재혼보다도 더욱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안 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재혼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 남자분이 상처 입은 아내의 뭐라고 했나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아내와 그 상처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편,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혼이라는 거는 제가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실패는 나한테 성장을 가져다 줘요. 이혼이라는 사실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성장하지 못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재혼을 하시면 사람을 또 제대로 못 봐요. 어떻게 보냐면 나는 이혼한 게 내 아픔이야. 그리고 나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아픔과 약점을 승인해주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한 번 실패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2번 실패하는 건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아직 나답게 서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혼이라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실패만 했고 성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자도 아이가 없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 예,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아내분도요, 내 아이한테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아이한테 좋은 가정을,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이한테는 이미 아빠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새 아빠예요. 의붓 아빠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내 욕심이에요. 나의 결핍을 아이를 핑계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혼하지 마시고 그냥 연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이한테 자기의 친부모보다 좋은 엄마 아빠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상한 엄마 아빠 말고요. 우리가 그 양극단 말고 우리가 가정하는 사람다운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연애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싱의 연애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절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과 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연애만 하시란 말이에요. 연애만.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의 개인정보예요. 그거를 왜 아이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아이의 정보를 왜 주는 거예요?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아이랑 그 사람이 만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트 하세요. 그냥 아이 맡겨놓고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아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세요. 연애하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도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이유로 아이랑 같이 데이트를 해. 그럼 아이는 그게 데이트가 되냐는 거예요. 아이는.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어느 날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면 그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족보가 꼬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해서요. 애를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갑자기 배다른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좋을까요? 가족이 생겨서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족보가 꼬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요 너무. 근데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애를 낳아줘야지. 이 사람이랑 관계에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우리 애를 위해서 결혼한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 아이를 위해서 재혼한다는 말은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시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부부관계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요.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시고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열린 결말을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 선택지 중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혼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혼을 잘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 결론을 열어두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났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가 끝났음을. 아이를 위해서 이혼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결국은 재혼은 신중하게, 재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가 없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죠.